수소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소가 늘어야 하지만 각종 안전 규정 때문에 부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규정으로 시설에 따라 최대 17m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요. 땅이 좁고 비싼 도심에선 충전소를 늘리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인허가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려 전국 충전소는 192곳뿐입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방호벽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5m 이상의 이격거리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충전소가 더 쉽게 들어서는 건데 해외에선 이미 완화된 상태입니다.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올해 2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9개월이 지나서야 법제처 심사를 마쳤습니다. 통상 한 달에서 한참 늦어진 건데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엄격한 충전 자격도 남은 규제로 꼽히는데요. 수소 충전은 관련 법상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고 한시적으로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선박 등 수소 모빌리티도 일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업체들도 본격 경쟁에 나서면서 수소차 보급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 등 일부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곳곳이 비었던 상가는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요. 서울시는 명동에 미디어아트 같은 특화 콘텐츠를 구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빈 곳을 포함해 반년 넘게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서울 지역 주요 6대 상권 중 명동과 홍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공실률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습니다. 특히 명동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공실률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 속, 온라인 소비 일상화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오프라인 상가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 한 해외법인에서 수상한 가상자산 거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대표 개인 전자지갑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취득했는데 당시 국내 법인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도 모두 국내에서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해외법인의 법인세 19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첫 세무조사로 지난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세수입이 늘거나 지출을 아낄 경우 기획재정부는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로 심사를 거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씀씀이를 바짝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최근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019년 60건에 달했던 선정 건수는 해마다 감소해 2023년 36건에 그쳤습니다. 지금액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지난해는 덜 거친 세금이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국민 참여도 미미합니다. 2001년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지만 실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산 절감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이를 도와줄 행정력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입이 늘었다고 포상을 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반복되면서 지출 빈틈을 찾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